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새로운 단원을 시작했죠. 우리가 물질의 단원에 대해서 새롭게 단원을 시작을 했는데 이 단원에서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가지 종류로만 이루어진 걸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이 순물질, 한 가지로만 이루어진 이 순물질, 이 두 가지 이상이 섞여버리면 우리가 혼합물이다 라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뭐 순물질의 예에는 뭐 다이아몬드, 순금, 구리선 뭐 등등등 있었고, 혼합물의 예에는 뭐 주스, 소금물, 그 다음에 청동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를 하나하나 다 외우지 않고도 뭐가 순물질이고 이건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혼합물이고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네? 그럼 이건 이제 순물질이고, 이런 고유한 특성이 몇 개다? 두 개다? 그럼 그럼 두 개가 섞였네? 혼합물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하나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물질의 특성을 첫 번째, 밀도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물의 밀도는 무조건 얼마다? 1이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물 한 컵을 준비하든 아니면은 물 욕조 한 가득을 준비하든 물이다 하면 무조건 밀도가 1이었죠. 밀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어요? 부피분의 질량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이 두 번째인 물질의 특성, 물질이 녹는 정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필기한 거를 다 지우고요. 영상을 틀겠습니다. 자,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틀고요. 자, 물질의 특성 두 번째, 밀도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물질의 녹는 정도.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다른 EBS나 아니면 다른 과학 문제집이나 이런 걸 보면요, 용해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녹는 정도, 얼마나 잘 녹아, 물에 얼마나 잘 녹아, 이런 거를 이제 용해도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관련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먼저 여러분, 이 물질이 얼마나 잘 녹아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녹고자 하는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이고자 하는 물질이 있어야 얘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잘 내가 섞었을 때 잘 녹는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맞죠? 그러려면은 이렇게 물질이 녹을 수 있는 용매, 그러니까 물질을 녹이는
녹이는 사람, 사람이고 녹이는 거, 예를 들어서 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용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녹아 들어가는, 여기에 이제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용질, 예를 들면 이제 설탕 이런 애들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매에 용질을 넣었을 때 잘 저어서 밑에 가라앉지 않고 다 녹겠죠. 그걸 우리는 용해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용매에 용질이 녹아 들어가서 잘 용해되면 그렇게 만들어진 이 설탕물과 같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요거를 우리는 용액이라고 해요. 아, 그럼 용액은 누구에다가, 용매에다가 누구를 더한 거다? 아, 여기 녹아 들어가 있는 용질을 더한 게 용액이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근데 뭐 용매로는 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뭐 기름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또 뭐 다른 거 다양한 것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용질도요. 뭐 설탕을 녹일 수도 있고요. 뭐 커피를 녹일 수도 있고 또 뭐를 녹일 수 있을까요? 소금을 녹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용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설탕과 같이,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 교과서에는 물과 설탕이 대표적으로 예로 나와 있으니까 요걸 대표적으로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필기한 걸 지우고 다시, 자, 선생님이 물을 한 컵 준비를 하고요. 거기에다 이제 설탕을 녹일 거예요. 설탕을 녹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녹이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선생님이 설탕을 너무 막 한 봉지 다 부었어. 그러면 더 이상 안 녹고 어떻게 됩니까? 밑에 설탕이 가득 가라앉잖아요. 맞죠? 그 상태는 안 되고 선생님이 이 가라앉기 직전까지 최대한 여기 물에다가 설탕을 최대한 많이 녹였어요. 이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포화 상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설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화용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화보다 더 많이 그러면 설탕을 넣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이상 넣는 것부터는 이제 밑에 설탕이 쫙 안 녹고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녹일 수 있을 만큼 녹였어. 그러니까 설탕이 가라앉기 직전까지 최대한 녹일 수 있을 만큼 녹였을 때 우리가 포화됐다라고 해서 포화용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보다 선생님이 설탕을 적게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포화가 아니다. 불포화용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용액의 특징에 대해 그 웬만한 설명을 용어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그러면 요거를 얼마나 잘 녹는지 못 녹는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영상이 있어요. 자, 실험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물, 뜨거운 물, 얼음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질산칼륨을 준비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실험에서는 물이라는 용매에 질산칼륨이 얼마나 잘 녹는지를 이제 실험하는데 따뜻한 물에 해보고 또 미지근한 물에 해보고 그 다음에 차가운 얼음물에 해보고 이렇게 실험을 하겠다라는 거 느낌이 오죠? 준비물만 봐도 다. 그러면 이어서 봅시다. 시험관에 실온의 물 10g을 넣고 질산칼륨 5g을 넣어 녹입니다. 과정 1의 시험관을 뜨거운 물이 든 비커에 넣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과정 2의 시험관을 얼음물이 든 비커에 넣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양은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 실험은 무엇을 설명하는 실험이냐면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물을 똑같은 양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똑같은 양을 준비를 하고 하나는 좀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하나는 그냥 미지근한 실온의 물. 실온이라는 거는 한 24도 내외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돗물 틀었을 때의 온도. 지금 그다음 뭐 겨울에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보통 뭐 가을이나 봄에 이렇게 수돗물을 탁 틀었을 때 그때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이고 그다음에 아주 차가운 이제 얼음 물을 똑같은 양을 준비를 했어요. 다 똑같은 물이고요. 온도만 다를 뿐이야. 여기에다 이제 뭐를 녹이는 거예요? 질산칼륨을 이제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미지근한 물에는 넣으니까 한 반은 녹고 반은 안 녹아서 밑에 가라앉았어. 그걸 온도를 높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질산칼륨이 다 녹았어. 왜 우리도 설탕 물에 이렇게 녹여서 잘 안 녹으면 뜨거운 물에 녹이면 다 녹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온도가 높아지면은 용지를 더 많이 녹일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 녹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 온도를 다시 낮추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밑에 질산칼륨이 가라앉아요. 이렇게 질산칼륨이 다시 가라앉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가라앉아가지고 덩어리가 밑에 있네. 이걸 우리가 석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 선생님이 석출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건데 이 말은 뭐냐면 다 녹아있던 용매에 다 녹아있던 용질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다시 못 녹으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덜 녹잖아요. 맞죠? 많이 못 녹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못 녹는 양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가루가 돼가지고 밑에 가라앉아요. 이걸 이제 석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온도가 똑같은 양의 물이라도 온도가 달라지니까 용지를 좀 많이 녹이기도 하고 좀 적게 녹이기도 하고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이제 이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전체를 지우고 필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필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실험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실제 진행한 실험을 그대로 적어보면요. 실온의 물 10g에 질산칼륨이 최대한 3g까지 녹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질산칼륨 대신 붕산을 또 하면요. 붕산 같은 경우에는 0.5g밖에 이제 못 녹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요것들을 이거 지워야겠다. 겹쳐져서 안 보이죠? 지워줄게요. 요것들을 이제 질산칼륨 5g을 넣고 녹이면 최대한 녹일 수 있는 게 아까 3이었으니까 나머지 2g은 안 녹고 그대로 남아있겠죠. 3g만 녹고 2g은 안 녹고 남아있는다. 이걸 뜨거운 물에 넣었어. 그러니까 안 녹았던 나머지 애들도 다 녹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얼음물에 넣으면 다시 온도가 낮아지면서 다시 질산칼륨이 가루가 돼서 밑에 가라앉아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석출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정리하기. 자, 이제 우리가 물 10g으로 실험을 했으니까 물 10g에 최대한 녹일 수 있는 게 3g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물 100g에는 최대한 얼마를 녹일 수 있을까? 그렇지. 질산칼륨은 30이고 붕산은 아까 10g에 0.5g이니까 5g 녹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종류에 따라 어떠한가라고 하니까 좀 질산칼륨은 좀 많이 녹이고 붕산은 좀 적게 녹이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양이 다르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의 양은 똑같이 100g이었지만 질산칼륨은 330g이 녹고 붕산 5g밖에 안 녹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녹는 정도도 달라지네. 그리고 세 번째,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온도가 높아지면 훨씬 더 많은 용질이 녹았죠. 맞죠?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관에 항상 기준은 여러분 용해도는 물 100g을 기준으로 하는 실험입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용해도는 항상 얼마라고? 선생님이 용해도가 1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물 100g을 선생님이 준비해놓고 거기에 얘를 1g 녹였구나. 얘는 최대한 녹일 수 있는 게 1g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용해도라고 하면은 선생님 물 100g으로 실험했다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용해도 안에 물 100g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용해도라는 것은 물 100g, 그러니까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용해도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해도도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져요. 그리고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가 있어요, 없어요? 질산칼륨은 빨간 그래프고 질산나트륨은 이렇게 갈색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맞죠? 이 용해도 곡선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용해도 곡선을 이용하면요, 온도가 높았을 때 많이 녹였다가 내가 온도를 떨어뜨리면 얘는 요만큼밖에 안 녹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가루가 돼서 밑에 가라앉겠죠. 그 석조되는 용질의 양도 이 용해도 곡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특성,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첫 번째 밀도, 두 번째 우리가 용해도라는 개념을 배웠다. 이 용해도라는 것은 용매, 그러니까 물과 같은 애들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용질, 설탕 이런 애들 얼마나 잘 녹느냐를 나타내는 게 용해도다. 근데 이 용해도는 물질마다 다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질산칼륨 보세요. 질산칼륨은 좀 많이 녹기도 하고 붕산 이런 데는 좀 적게 녹기도 하고 용해도는 다 다르다. 물질마다 다르고 또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온도를 높였을 때와 온도를 낮췄을 때 또 달랐다. 요 정도만 알고 그러면은 물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온도를 계속 높이면서 실험을 하면 용해도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이 그래프는 물질마다 다 그래프가 다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온라인 수업 마지막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그럼 기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가 있습니까? 사이다, 콜라 이런 거 있죠. 이거 왜 톡 쏘는 맛이 나요? 그렇지. 이 설탕물 안에 갈색깔 설탕물이든 투명한 설탕물이든 이 투명한 물 안에 설탕물 안에 뭐를 넣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마셨을 때 톡 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체도 이런 용매에 녹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실험을 했거든요. 실험을 한번 봅시다. 실험을 보려면은 필기 내용이 지워져야 되겠네요. 필기 내용을 지우고 실험을 통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이 용해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했고요. 사실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더 깊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대면 수업 때 선생님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용해도 일단 뭐 설탕이랑 붕산, 질산칼륨 같은 이런 가루도 물에 녹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이다나 콜라 만들 때 톡 쏘는 그런 이산화탄소 기체도 물에 녹기도 한다. 그럼 기체의 용해도는 어떨까? 그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탄산음료가 든 시험관 2개를 뜨거운 물, 얼음물이 담긴 비커에 각각 넣습니다. 시험관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를 관찰합니다. 담합 용기에 탄산음료를 넣습니다. 펌프로 용기 속 공기를 빼내면서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를 관찰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집니다.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집니다.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 아주 쉽게 잘 영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실험을 이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온도를 다르게 한 거고요. 하나는 이제 압력을 조절을 한 건데, 첫 번째 온도를 다르게 했을 때를 볼까요?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그 똑같은 캔 콜라를 삽니다. 캔 콜라를 똑같은 걸 두 개 사가지고 하나는 따뜻한 물에 이제 넣어가지고 뜨뜻하게 데워서 먹고요. 하나는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먹어요. 그래서 구멍을 탁 따요. 이렇게 그 뚜껑을 탁 따면은 칙 하고 올라오는 게 여기가 훨씬 많겠죠. 따뜻하니까 이제 기체들이 여기 많이 못 녹아 있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아까 설탕 녹이는 거랑 반대죠. 설탕은 따뜻해야 많이 녹였는데 기체는 반대, 따뜻하니까 많이 못 녹네. 날아가 버리네. 그래서 이걸 마시면 어때요, 여러분? 미지근하니 톡 쏘지도 않고 이 사이다나 콜라가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설탕이랑 반대예요. 냉장고에 넣으면 이 용매가 차가워지면서 기체들이 훨씬 더 많이 얘한테 녹아 들어가서 탁 따도 칙 안 하고 픽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들이 많이 안 녹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면 어떻습니까? 시원하고 톡 쏘죠.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생활에서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설탕이랑은 반대다. 그러니까 고체들은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았지만 이런 기체들은 어떻다?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서 많이 녹아서 톡 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다 지우고 다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압력으로 실험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캔이 있죠. 이렇게 캔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 캔을 탁 따가지고 요 캔이랑 용기가 똑같은 밀폐 용기에다 딱 넣어요. 뚜껑을 딱 닫고 또 캔을 용기를 딱 따가지고 훨씬 더 큰 통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톡 쏘고 맛있지만 이거는 안 톡 쏘고 맛이 없어요. 왜? 이산화탄소 기체들이 다 날아가 버려서. 얘는 얘를 누르고 있는 뚜껑이라는 압력이 없어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다 기체들이 날아가 버려서 이제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엄청 톡 쏘지가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라는 강한 압력이 밀폐 용기에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안 날아가고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톡 쏘는 콜라와 사이다의 그런 맛이 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기체는 압력이 얍이 아니다. 잠깐만. 이거는 요금 압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얍이라고 했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력이 어떨수록 압력이 훨씬 높을수록 어떻다? 용해도가 커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뭘 알 수 있어요? 온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된다? 용해도는 커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필기한 내용을 다 지우고 문제 빈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짜잔! 자, 뜨거운 물에 담긴 비커에 넣은 시연간에 훨씬 더 많은 기포가 발생한다. 왜 그런 거예요? 뜨거운 물이니까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용해도가 낮아요. 아니면 용해도가 높아요. 용해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 물 속에 녹을 수 있는 기체의 양이 너무 적어서 다 그냥 기포가 위로 씩 하면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포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탄산음료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이 문제 먼저 풀어야겠다. 공기를 빼낼수록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가 어떤가? 공기를 빼낼수록 당연히 기포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공기를 빼낸다는 것은 충돌. 공기가 빠지면 충돌이 많아요, 적어요? 충돌이 적어요. 충돌이 적다는 것은 압력이 적어진다는 거죠. 압력이 적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이 기체가 물에 잘 녹아있도록 꾹 누르는 이 압력이 없어졌다는 것은 기체가 더 이상 녹아 안 있고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체가 다 날아간다? 그럼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맞죠? 자, 탄산음료에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탄산음료에는 선생님 뭐가 들어있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다 그랬죠? 이거 기포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포가 발생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기체의 양이 줄어든다. 즉,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작아진 것을 뜻한다라고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체의 용해도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기체의 용해도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용해도는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는 높아졌어요. 압력이랑 관계는 뭘까요? 압력이 높아지면 용해도는 높아졌고요. 압력이 낮아지면 용해도는 낮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체든 기체든 얘네들이 녹아 들어가는 정도는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다를까? 또는 물질마다 다르구나. 그리고 또 압력에도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스로 확인하기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하고요.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커지고 압력이 높을수록 커진다. 냉장고에 있던 탄산음료의 마개를 천천히 열면 기포가 적게 발생하지만 빠르게 열면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 탄산음료 캔에 딱 뚜껑이 닫혀져서 압력이 강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뚜껑을 연다는 것은 압력을 약하게 하면서 그 안에 기체들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천천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이산화탄소가 조금씩 빠져나오는 거고 그래서 기포가 적게 발생하는 거고 내가 팍 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기포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어느 게 순물질이냐 어느 게 혼합물이냐를 알려면 그 물질, 순물질 하나는 그 물질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성을 하나만 가지면 순물질이고 2개 이상을 가지면 혼합물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물질의 특성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밀도.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용해도. 됐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용해도에 대해서 만나서 더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수업도 수고 많았습니다.